그때 투자금으로 전세가로 올라간 전세금으로 그 매매가에 제가 샀던 금액의 그 95%를 다 전부 다 여러분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기 때 전세가 높은 것보다는요, 하락기 때 전세가 낮은 곳에 베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차피 신축 물량이 감소하면요, 전세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내가 2년 뒤에 선택할 수 있다고요. 지금 이 시기가 더 올라가는 시기네? 그러면 1년만 더 묵자. 1년만 더 묵자. 그래서 전세를 높게 세팅하는 겁니다. 전세 높게 세팅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추후에 내가 다음에 팔 때 투자자가 진입하기 쉽다는 겁니다. 내 물건 받아준다고요. 자,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계 해서 용산에 이번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GTX B노선 용산역 통과, 신용산역 북쪽 2구역 관리처분, 서부 이천도 일부 매수 움직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가 뭐 개발 호재 있건 없건 간에 여기에 5억을 때려박는 게 맞을까요? 5억 넣고 5억을 벌면 100%입니다. 100% 수익률. 그런데 5억을 넣고 5억을 벌 수가 있을까요? 5억 넣고 5억 벌 수 있어요? 5억 넣고 5억을 벌 수 없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게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냅니다. 양도소득세 내고 나서 5억을 번다? 쉽지 않아요. 한 8억은 벌어야지. 양도 차익이 8억은 돼야지 세금 6에서 45% 중에서 한 40% 정도 세금 내고요. 5억을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 공동명의하면 더 줄어들겠죠. 근데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지는 않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5억으로 용산을 산다? 제 주변에도 엄청 많았습니다. 저한테, 자, 용산 5억 있는데 5억 때려받고 사면 안 돼?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제가 이야기합니다. 투자는 좋은 걸 사는 게 아니에요. 좋아질 걸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서울 한복판에 뭔가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심리적인 안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의 대부분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을 사거나 무언가의 장밋빛 전망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요, 투자에 대한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5억을 넣고 그러면 뭐 좀 오르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자는 냉철해야 됩니다. 잡주 투자를 해도 돈을 버는 게 주식이고요. 삼성전자 사더라도 물리는 게 주식이라고요. 반대로 이야기해서 서울 부동산 사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방광역시 투자를 통해서 꾸준하게 돈을 굴리고 아파트 다주택자로 가면서 한 채 팔고 한 채 사고, 한 채 팔고 한 채 사고, 이러면서 투자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서울이 점점 저점의 바닥, 그리고 전세가 매매가 서서히 붙는 그런 시기에 적극적으로 진입을 한다면 또 한 번을 돈을 버는 겁니다. 광역시 투자로 돈을 벌고요, 서울과 수도권 투자로 돈을 벌고요. 그런 식으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지. 마치 씨앗을 뿌리듯 모내기 할 때, 모내기 전에 뭐합니까? 모판에다가 씨 뿌리잖아요. 또는 밭농사 할 때 밭에다가 씨 뿌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관리를 물 주고요. 물 주고, 근데 매일매일 가서 뭐 이파리 닦아주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시간 가면은, 시간이 되면은 뭐 농약을 한번 치거나, 아니 물 주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파트를 사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 군데다가 사이클의 그 대세 하락장이 지나고 바닥을 다지고 있을 때 매수를 하면요, 전세가 알아서 올라준다고요. 대세 하락한 이유는 하나잖아요. 입주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대세 하락을 한 겁니다. 자, 입주 물량 증가했다. 전세가 하락했겠죠. 근데 전세가를 회복한다고요. 전세가는 매매가보다 좀 더 탄력적으로 회복해요. 왜요? 사람들은 전세를 덜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을 한번 살 때는 바들바들 하지만 전세를 거주할 때는 좀 더 용이하게 판단을 한다고요. 그래서 광역시는 앞으로 전세가가 회복을 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억으로 서울에 어디 투자할 만한 데 없나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5억을 갖고 있으면 광역시에 어떻게 쪼개서 투자할 것인가? 1억 5천으로 세 채 사고요. 4억 5천이잖아요. 그러면 5천 남잖아요. 5천 남았으면 또 갖고 있다가 분양권 마필한 거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투자라고요. 또는 공시가 1억이야 투자하거나. 이렇게 해서 쭉 여러 군데다 씨를 뿌려놓고요. 추후에 회복장 타면은 물건 정리할까? 고민 한번 해보시고 들고 가야겠다 이러면 상승장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 상승장 때 2개 털고요, 다음 년도에 2개 털고, 이렇게 양도세 분산까지 다, 양도세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다 털면요 큰일 납니다. 공동명의 다 하시고요, 지분 쪼개시고, 그리고 매년 지나갈 때마다 한 채씩 2채씩 이렇게 매도를 해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5억을 가지고 한 곳을 몰빵한다, 이건 정말 정신 나간 행동입니다. 제 주변에 있습니다. 주변에 있어요. 근데 보통 저랑 논쟁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서울 사야지, 무슨 지방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벌어요. 진짜요. 그래요, 진짜. 여러분 주변에 이야기해보세요. 여러분들 보고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지방 왜 사? 서울 사야지. 지난번 서울 상승한 거 못 봤어? 이렇게 한다고요. 물론 서울의 상승률 컸죠. 근데 지방은요? 동일한 시기 절반의 기간 동안 지방 다 올랐습니다. 서울이 본전 하락하고 본전을 회복하는 동안 지방은요? 이미 팍팍팍팍 올랐다고요. 그 시기가 또 한 번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전체 부동산 사이클이 10년이라고 하잖아요. 지난번 생각해보세요. 2008년 리먼쇼크부터 자, 리먼쇼크 터지고 하락했죠. 상승했습니다. 하락했죠. 그러면서 2010년도 우리 박기영님 등장하자마자 대세 하락을 하면서 2013년, 14년까지 쭉 하락만 해요. 14년부터 조금씩 머리를 들고 올라가면서 2010년의 그 고점을 2016년도쯤 돼서 거의 6년 만에 본전이 온다고요. 6년 만에. 그럼 2008년 리먼쇼크부터 하면요. 8년 만에 하락장이 끝나고 본전을 이제 치고 올라가면서 상승장이 온다는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방 부동산 털고 자 2016년까지 리먼쇼크 터지고 2016년까지 여러분 부산, 대구, 그리고 광주 또는 대전 이렇게 세 개 지역만 수익을 보고 먹었으면요. 여러분 2017년도, 2018년도 이때 강남 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놓쳤잖아요. 그냥 저번 시기에 놓쳤다면요. 그 기회를 완전히 놓친 게 아닙니다. 부동산 반복이라고요. 또 이렇게 찾아와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요렇게 23, 24 대구, 25 부산, 27, 26 또는 27 대전 이렇게 대전, 청주 이렇게 역대급 기회가 찾아온다. 이걸 아무도 안 믿는다고요. 목표를 세워주면 웃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유튜버들 잘 보세요. 그분들 중에 대부분은요. 아직까지 서울과 수도권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투자는 좋은 걸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철학으로 삼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무도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겹죠? 매일매일 똑같은 이야기 하니까 지겹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세뇌를 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디빌러님께서 공감합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서울 주장하는 분이 제 주변에 많습니다. 맞습니다. 운정신호시 입주가 대량 예정 중인데도 GTX 맹신하는 분도 있으셔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자, 서울이 오르지 않으면요. 자, 기존에 생각해보세요. GTX가 등장한다고 했을 때 왜 수도권 집값이 올라갔겠습니까? 동탄이든 파주든 일산이든 인천 송도든 왜 GTX 때문에 올라갔습니까? 자, GTX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고요. 서울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GTX를 통해서 서울하고 연결되니까 근처 수도권 아파트들이 서울 따라가서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 가격 안 오르잖아요. 파주 운정 오르지도 않습니다. 진짜 그렇다고요. 지난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리먼쇼크 터지고 2016년까지 그때 서울이 못 오르고 있을 때 과연 수도권 부동산이 올랐는지 확인해 보시라고요. 거의 오르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거기 가볼까요, 그러면? 인천 무평의 부계동에 부계역 프로지오예요. 자, 서울이 잠들어 있는 2016년까지 어때요? 움직였어요? 아니잖아요. 서울이 상승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7% 올랐습니다. 서울이 막 미친듯이 상승하고 있을 때 그때 7% 올랐다고요. 수도권은 그만큼 서울이 확 올라줘야지 오른다고요. 자, 2020년도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진짜 서울이 미친듯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선진입한 사람들은 또 먹잇감 있나 없나를 고민하다가 인천에 많이 진입을 했다고 이때. 인천에 갭 적다고 2020년도에 미친듯이 좋다고 진입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본인이 샀던 금액보다 더 떨어진다고요. 제가 2021년 3월달 이때 이야기합니다. 1월달인가? 인천 사지 마세요. 절대 매수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때는 23년도 이미 인천 입주 물량이 결정되고 난 뒤입니다. 어떻게 돼요? 올랐다고 저보고 이런 비읍시역 같은 놈 하면서 욕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자기가 샀던 금액보다 더 떨어져요. 이러면서 본인이 싸질렀던 그런 댓글에 대해서 수습은 하지 않고요. 그냥 뭐라고 합니까? 부동산은 내 인생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포기를 한다고요. 그게 문제란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 저는 2021년 연말까지 다 털었어요. 실거주 한 채 남기고 다 털었습니다. 왜 털었겠습니까? 익절해야죠. 익절만이 답이에요, 여러분. 익절만이 답입니다. 박군님께서 앞으로 좋아질 곳을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